안녕하십니까. 전용준입니다. 오늘 중요한 분들 모시고 같이 챗 GPT 얘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훈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조성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동인 교수님. 네, 장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간략하게 지금 워낙 인기가 많지만 이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챗 GPT가 기업에서 막상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얘기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풀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까요? 챗 GPT를 사용을 해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더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고 싶겠죠, 기업들은. 그런데 그 부분이 뭘 어떻게 해야지 좀 그렇게 될까요? 그 장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먼저? 제 생각에는 그 기업에서는 챗GPT를 개별적인 프로덕티비 툴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천차만별인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이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전략적으로 누구한테는 이렇게 쓰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쓰고 또 전략은 이렇게 짜고 하는 그런 공개되고 조직화되고 그룹화된 그런 활용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조승원 파트너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교수님하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챗GPT 활용하려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사용하는 법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과 한계점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정말 스마트한 인턴 사원으로 쓸지 스마트한 주니어 사원으로 쓸지 아니면 고능률의 어떤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쓸지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챗GPT를 활용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 기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빅픽처가 있지 않으면 단순한 업무 자동화하는 목적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저희의 원대한 꿈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좀 그림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꼭 필요한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일단 공부를 좀 먼저 하는 게 급선무고, 그러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가릴 수 있어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챗GPT 같은 자연어 처리 기술, 우리가 이제 젠 AI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거를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비용 효율성 극대화 그런 관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조성호 파트너님 먼저.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도 이미 자동화하고 있는 부분에 더 자동화를 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문서 작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많이 자동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을 하거나 보고서의 기초 스토리라인을 잡는 것 자체는 사실 챗GPT를 잘 활용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에이션하는 부분이나 좀 크리에이티브한 컨셉을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것들 충분히 지금 챗GPT 또 앞으로 계속 발전할 챗GPT를 활용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은 현재도 자동하지 못하는 영역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나 심사 같은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고능률의 경험들을 통해서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인가요? 뭐 지식 경영 그래가지고 한번
이 기업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만든 게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가지고 KMS 해서 PC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올려라 그래서 이제 다 올렸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그 이후에는 쓴 게 없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챗GPT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해서 기업에서 나오는 보고서라든가 하여튼 뭐 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런 걸 좀 줄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업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콜센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콜센터 업무를 챗GPT 바로 적용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 챗GPT를 잘 활용을 해서 콜센터 업무에 맞추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부분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좋게 최적화 또 싸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보면 이게 이제 챗GPT를 써서 기업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이런 걸 개발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살아남는 시대잖아요. 자, 이런 용도로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 교수님 한번. 예, 제가 하시죠. 보기에는 이제 네. 거꾸로 제가 물건을 살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뭘 기준으로 해서 살까라고 보면 역시 이제 고객이 산 사람들의 어떤 체험담 또는 뭐 후기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치면 그런 후기들을 싹 모아가지고 조직적으로 그거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고객의 불편한 점들을 추려서 그걸 이제 새로운 제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발동이 걸렸죠. 걸렸죠. 이미 예. 시작해서 그렇죠. 일부 기업들은 그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그죠? 조 파트너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질문이 사람을 정말 대체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질문하고 같이 맥락을 좀 보고 싶은데요. 결국엔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전략, 마케팅 전략은 이기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컨셉이나 아이디어들은 챗GPT가 제공하겠지만 결국에 그걸 기반으로 이기는 전략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결국에 사람의 어떤 그 리소스와 경험과 인력들은 여전히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연계되고 온라인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고객 니즈 파악이나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우리 경쟁적인 장점, 단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비정형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인터넷에 있는 건 다 학습이 돼 있는 상태의 모델을 가지고 가니까 뭘 물어보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는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더 발전되겠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그 빌 게이츠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개인 비서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노트북 하나 사줘라고 하면 그 넥스트 버전의 챗GPT가 어떤 종류의 노트북을 원하냐만 얘기해주면 지가 다 가서 여러 개의 그 어떤 옵션을 주고 장단점을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이제 주인이 이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사실 꿈꾸고 있고 그런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챗GPT 좀 잘 쓰는 방법 중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의 고민은 지금 있는 제품을 어떻게 더 개선해서 어떻게 수익을 더 낼 거야. 그런 관점으로 저 챗GPT를 활용하실 것 같은데 질문을 바꿔보면 지금 있는 상품과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형의 상품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대부분의 상품은 수익을 일으키는 어떤 목적의 이익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상품이라고 하는데
디지털에 대해서 고민하신 기업들은 대부분 상품 판매 이전에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고객을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의 상품을 그럼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던가 아니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챗GPT는 또 새로운 답변을 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자, 저 기술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완전히 이업 쪽으로 넘어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파트너님? 저 부분은 그 CEO부터 해서 C레벨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거고요. 챗GPT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와 생태계를 어떻게 볼 거냐의 차이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 디지털 혁신의 큰 아젠다 중에 하나가 자사의 채널이 자사의 상품만 파는 게 정말 맞냐. 고객의 니즈 입장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사의 상품 외에 필요한 경우는 타사 내지는 경쟁사의 상품도 취급하는 게 이제는 맞지 않을까.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 디지털 비즈니스의 이제 기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 챗GPT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런 좀 안목이나 시장을 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그 챗GPT로 인해서 디파인을 다시 해야 되는 시장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교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학년이라든가 뭐 대학이라든가 중고생의 어떤 그런 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의미한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테마에 대해서 자기들의 페이스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교육 체제가 간다고 하면 이제 현재 교육 시장은 완전히 바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광고 디자인 뭐 이런 시장이 아닐까, 디지털. 그러니까 그쪽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웬만한 그런 뭐 생성 AI를 통해서 광고 디자인 다 할 수 있고 또 광고 카피 다 나오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뭐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사실 앞으로 광고라든가 어떤 기업의 어떤 홍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지금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우리 저는 좀 더 전문가한테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그 마케팅 일반,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 타겟 마케팅 이런 쪽에 지금 챗GPT를 활용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시도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오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개인화된 마케팅 그 실행을 하거나 할 때 얘가 숫자 데이터를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웹로그 데이터든 거래 데이터든 상품에 대한 데이터든 이 숫자나 통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로는 지금 안 되죠. 왜냐하면 챗봇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내부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 있는 플러긴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보완이 되고 가치 수준이 올라가야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가능해질 겁니다. 저 부분은 제가 보면 이제 사실 이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저게 챗GPT가. 근데 이제 랭귀지 모델이 말을 잘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목표로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말을 잘하니까 또 사람들이 아니 산수 계산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림도 뭐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 되고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이 챗GPT에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계속 늘어나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부분은 이제 버전 5, GPT-5에서 좀 바뀌지 않을까. 또 이제 구글에서는 또 제민이라고 또 새로운 버전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런 게 많이 반영이 될 거고 현재도 아마 이제
저런 니즈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사람이 그 코딩을 제너레이션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플러그인이나 또는 이제 요새 새로 나온 펑션 콜이나 그걸 활용을 해서 만들면 또 만들 수는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아주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수준까지 가기를 사람들은 한 번에 바로 다 기대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죠? 예,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챗GPT를 기업 고객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는 챗GPT 자체를 활용해서 내부 업무를 효율화하거나 기업에 어떤 가치를 주는 데 활용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이제 뭐 스코링 시스템 같은 어떤 통계 예측 시스템들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궁극적으로 그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기반의 기업의 혁신이라는 게 그런 베이스로 그려지는 그림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또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자연어라는 게 사실은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모든 이 껍데기, 모든 소프트웨어 껍데기인 거고 또 제일 먼저 고객을 맞이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메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고객 페이싱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은 다 챗GPT하고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API라든가 뭐 랭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연결할 수밖에 없고 연결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나더 디멘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은데, 그리고 또 뭐 더 발전되겠죠. 그런데 저기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내 거가 딱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구축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예, 지금 이제 모든 기업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현재 내가 챗GPT한테 뭔가를 물어보거나 우리 회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쳐서 뭔가 저기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하면 그 정보가 오픈 AI한테 흘러가서 그것이 또 학습이 돼가지고 넥스트 버전에는 우리 회사 비밀이 챗GPT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경쟁사한테까지. 그렇죠. 심지어. 그게 이제 사실 우려인 거고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왜 챗GPT를 상당 부분 이제 일찍 개방한 것도 오픈 AI가 고객이 우리 거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그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챗GPT를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오픈을 한 거고 사실 그건 이제 학습에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러면 우리 회사 버전의 챗GPT, 기업 버전의 챗GPT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물어보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오픈 AI에서 기업용 챗GPT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전을 기다릴 수도 있고, 이제 그 버전이 굉장히 이제 시큐어하고 안전해야 되겠죠. 데이터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현재 이제 메타에서 만든 라마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650억 개 이제 파라미터 되어 있는데 챗GPT 수준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마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파인 튜닝해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차차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챗GPT 성능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챗GPT는 아시다시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정말 올마이티 버전이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수천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기업에서 기업 버전 하는 거는 그렇게는 안 되고 이 파인 튜닝 할 때 그거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수준을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버전의 하나의 그 챗GPT가 모든 걸 다 서비스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KM을 위해서 내가 Q&A를 할 수 있는 그런 챗GPT, 또 고객에 대한 어떤 응대, 보고서 쓰는 거, 뭐 광고 카피 만드는 거 이렇게 다 이 업무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LLM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비즈니스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 목적 단위의 그렇죠. 네. 작은 스코핑된 그런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가성비를 유지하자. 네. 이런 말씀이죠.
관련되는 부분에 조금 의견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사형 챗GPT가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똑똑한 자사형 챗GPT 만들려면 기술적인 환경이 이제 오픈되는 부분하고 더불어서 아마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에 부족한 거를 계속 느끼게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챗GPT 같은 딥러닝으로 학습시키는데 들어가는 하드웨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두 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마 제일 먼저 다가오는 이제 기업들의 문제일 것 같고, 그런 부분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연합학습이라는 기법들이 이제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형 데이터를 자사 걸로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 내지는 회사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사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쉐어링하는 구조에 그런 방법들도 좀 관심을 갖고 기업들이 계속 조금 그 시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가볼까요?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자, 안에다가 구축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챗GPT를 쓰면서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지식 근로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분들이 본인의 성과, 자기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 거다.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저는 뭐 코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챗GPT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코딩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적 코딩은 그 내용을 검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챗GPT가 만든 거를 돌려보면 되니까 안 돌아가면 문제가 있는 거고 돌아가면 이제 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챗GPT가 만든 코딩을 바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에러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 중에서 코딩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그 사람은 코드까지 막바로 이제 제너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업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생산성의 향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코더, 그러니까는 뭐 엔트리 레벨의 코딩하는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부분 또 뭐냐면 이렇게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면 지금까지는 뭐냐면 개발자가 없다, 뭐 개발자가 뭐 있어도 할 일을 뭐 많이 안 한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개발량이 늘어나게 되면 더 전산화하는 니드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그렇죠. 네. 예. 조 파트너님 추가하신다면. 저는 두 가지 관점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챗GPT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질문을 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챗GPT 처음에 쓰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게 검색 엔진 쓰듯이 단순한 질문을 주시고 나오는 답변이 별로 이제 원하는 답변이 아니니까 실망하시거나, 아니면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복잡한 질문을 한 번에 해서 원하는 결과를 한 번에 얻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사실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셔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챗GPT는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면 여러 번 대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끌어가는 방법들이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대화 방법이 아니라 이 챗GPT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스마트한 질문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두 번째가 챗GPT는 어쨌든 기초적인 컨셉과 자료와 스토리라인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로는 탁월한데, 결국엔 여기에 이제 이기는 경쟁, 그다음에 여기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력을 넣는 부분은 결국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훨씬 더 인사이트를 갖지 않으면 앞으로의 경쟁 체계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챗GPT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에 계속 투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기업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이제 챗GPT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개별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거기 이제 이 챗GPT를 잘 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 격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로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모아가지고 이제 잘 쓰는 거, 효과가 있는 거를 갖다가 DB화 시켜서 뭐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KM을 만들었듯이 프롬프트 KM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래야 이제 또 저걸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기업의 철통 보안이네. 그죠? 제일 중요한 재산. 자,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자기가 뭐 그냥 일반인이에요. 마케터고 생산 관리자고 기획 상품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걸 배워야 되려나 아니면 훈련을 시켜야 되나 뭐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더 잘 쓰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업의 풍토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인센티브나 뭐 회사 내 무슨 뭐 경연대회나 뭐 경쟁 이런 거를 붙이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 봤거든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저기 뭐가 있었냐면은 이 식시그마 운동이 있었죠. 식시그마 운동에는 결국엔 또 이 통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분석 분위기를 좀 올리고 생산성 올리자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챗GPT도 기업별로 뭐 경진 대회 뭐 이런 챗GPT를 써가지고 업무 효과가 나오는 뭐 사례 발표 이래 가지고 뭐 상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걸 하면 또 오히려 또 붐업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조파도님 한 가지 추가하신다면. 저는 그 GPT 3.5 쓰시다가 4 쓰신 분들 아마 느끼실 건데 계속 문제가 됐던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생성형 AI 특성상 어쨌든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더 정교해진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챗GPT를 쓰면 쓸수록 얘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그 정교한 할루시네이션을 뭐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챗GPT가 할 수 있는 거와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명확히 아는 역량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부족한 걸 사람이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기 챗GPT가 뭔가 뱉어내는 그 리스판스 부분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되려면 결국 자기가 맡은 업무,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돼 있냐가 관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개발단의 문제가 아니라 IT나 개발단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능력의 측면에서 챗GPT의 프롬프트도 바라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좋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챗GPT 책을 하나 썼어요. 썼는데 초기에는 이제 챗GPT한테 이제 뭐 이렇게 좀 많이 써달라고 이제 쭉 요구 사항을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얘가 다 틀린 거야. 이게 뭐 맞는 이게 굉장히 이따시 뭐 많이 했는데 하나 읽어보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돈 내고 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다 그럴 듯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다시 구글 검색을 해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던져버리고 아예 옛날 스타일로 책을 다시 썼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할루시네이션이 고도화된 할루시네이션은 우리도 깜빡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얘가 빨리 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이 결과물은 좋을지 모르는데 일하는 시간 늘어나게 만들죠. 그렇죠.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자 이제 마무리 측면에서 그 뭔가 챗GPT를 기업에서 더 잘 써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을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 한 말씀씩 조성호 파트너님. 저 가장 중요한 건 알파고 이후에 챗GPT 나오면서 보는 AI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I, 그다음에 누구나 접할 수 있는 AI 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뭐 우리가 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지켜보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챗GPT를 기반으로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우리 기업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어떤 목표의 이미지, 그 빅픽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못할 뿐이지 그 그림을 실현하는 어떤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의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이네이블러로 좀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챗GPT가 개인적인 생산성 향상에 이제 먼저 끌리니까 사람들은 저걸 이제 그냥 내가 저걸 어떻게 잘 쓸까라고 보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은 우리가 PC가 개별적으로 처음 생겼을 때 또 인터넷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에 주는 임팩트거든요. 이 챗GPT는 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인터넷 처음에 생겼을 때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저거 어떻게 잘 쓰는지 잘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까 하는 사람하고 스마트폰 어떻게 잘 쓸까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챗GPT를 어떻게 잘 쓸까 하는 그런 하나의 트랙이 있는 거고 저걸 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챗GPT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과거의 인터넷 시대나 또는 스마트폰 시대랑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나 다 이제 코딩만 할 줄 알면 다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비즈니스 하나씩 꼈는데 이제는 아무나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알아야 되고 AI를 알아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또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주는 임팩트는 상상 외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챗GPT 같은 또 이 라지 랭귀지 모델 또 더 크게는 생성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시장을 늘려가고 개편해 나가고 다시 정의를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또 우리 국가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을 키우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기업이 어떻게 챗GPT를 잘 활용하고 이걸로 성과를 낼 거냐에 대해서. 근데 잊지 말아야 될 대목은 챗GPT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올해 안에도 매우 크게 판세가 변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말 머리를 많이 써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장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 파트너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